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의 하락을 모두 되돌리며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해주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서 물러나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뒤에 테슬라 주식은 7% 정도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거의 2% 넘어서는 급등을 보였고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레스토랑과 리테일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뿐만 아니라 러셀 지수 역시 강하게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급등으로 출발해 장중 내내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들어온 매수세가 장마감까지 전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이는 숏 포지션 청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결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은 이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오늘도 반등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상승장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은 잠시 숨 고른 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내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만약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 기회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보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고점 부근에서 잠시 멈춘 모습이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깬 적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의미하며 유럽 관세 이슈가 7월 9일까지 연기되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은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소형주 지수는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형주 지수가 201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이는 시장이 단기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형주는 당분간 관찰 대상으로 두고 시장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러셀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6% 부근에 접근할 때마다 TLT나 10년물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며 현재는 관망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근 3개월간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 매수를 통한 스윙 트레이딩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은 최근 주식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스윙 트레이더가 아닌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망 자세가 적절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약간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 반전하며 전고점 돌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의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돌파가 실패하더라도 추세 종료 신호가 명확히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65로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수가 탐욕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집착해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자 너무 빨리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구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작용하며 탐욕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의 추세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극심한 탐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각 종목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식 비중은 80%에서 최대 100%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이 비중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수준의 주식 비중이 타당해 보입니다. 당분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6월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다음 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도주를 4월에 잘 매수하셨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서 50%에서 100% 수익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10%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마시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는 전고점 돌파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현재 횡보 중입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쉬어감으로 이상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에서 3주 정도 추가로 쉬어감이 이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라 판단되며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약 2%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 추세가 꺾였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며 정고점 돌파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이전에 실적 발표 이후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셨거나 두 번째 돌파에서 추가 매수하신 분이라면 매우 좋은 진입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보유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일론 머스크의 강한 다짐과 함께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셨다면 나쁘지 않은 진입이라고 판단됩니다. 초기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애매한 구간일 수 있으나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 시점이 남아있으므로 해당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며 이미 10% 이상 수익이 나셨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유와 함께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 3% 상승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이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친구들 그리고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매수하지 못하셨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발표를 확인하고 목요일 장 초반 반응을 보고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2주간 쉬어갔던 소프트웨어 섹터도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컵 위드 핸들 패턴의 핸들 구간을 형성 중이며 핸들 돌파 시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ETF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새로운 매물대의 형성 여부 또는 강한 돌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 지브노브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징후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내내 규제 완화, 원자력 정책 강화 등이 추세 지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자력 리더 오클론은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며 정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세가 꺾였다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는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으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면 바로 매도하시곤 하는데 매도를 하시더라도 25% 정도만 매도하시고 끝까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리더인 햄스는 현재 3거래일째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매우 적고 조정이 길어질수록 건강한 패턴으로 볼 수 있어 2에서 3주가량의 추가 조정 후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정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 중입니다. 아직 돌파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 정고점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주 얼그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끝났다는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보안 리더 옥타는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내일 장 초반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해당 반등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며 이는 목요일 장에서 시장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크로 이슈는 소음 수준이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시장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AI 관련주 및 주도주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 전략을 유지해야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주도주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